오늘은 이제 퍼터를 좀 잘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 짚어볼게요. 스탠스의 넓이는 또 어떻게 돼야 되냐. 퍼터에서 스탠스의 넓이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퍼터에서 스탠스 넓이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선수는 이렇게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 골반 위치에서 이 발등 정도 올 정도의 위치를 잡아주거든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퍼터를 했을 때 요 정도 골반 끝에서 발등 정도 가야지 제가 백스트로크 했을 때 이렇게 몸이 흔들리지 않고 허벅지에서 이렇게 아래를 딱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벌려주고 이렇게 딱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안정적인 스트로크가 나오는데 이게 또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안 흔들리고 좁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조금 더 이제 몸이 딱 중심축이 잘 지켜져서 그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일례로 이제 과거에 이 대학 시절에 유럽 선수들과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그 친구들은 좀 스탠스를 많이 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이 정도로 벌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벌리고 스트로크에서 공을 또 잘 집어넣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에서 공을 많이 치면 바람이 정말 많이 부니까 몸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제 골반 정도 위치에서 잡아놓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면 뭐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바람이나 그런 거 다 잡아줄 수 있는데, 이게 좁아져 버리면 흔들린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조금은 더 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래 이렇게 한 요 정도로 좁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벌렸던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바람이 안 불 때도 그냥 발이 많이 이렇게 벌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벌리는 위치, 보폭을 벌리는 위치,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조금 더 퍼팅을 할 때 이렇게 벌려서 퍼팅을 해보고, 바람이 좀 덜 분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 느끼는 그 위치, 저는 골반 정도입니다. 골반에서 발 넓이 그 정도에 벌려주고 그렇게 해서 퍼팅 스트로크를 해보면 훨씬 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퍼터를 할 때는 어떤 손으로 퍼팅을 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왼손으로 치는 건지, 이렇게 아니면 이 오른손으로 치는 건지, 그 부분이 여러분 많이 헷갈리잖아요. 퍼팅에서 왼손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내 왼손등이 어떠한 형태의 퍼팅 그립을 잡던, 이렇게 일반적인 그립을 잡건, 아니면 옆그립을 잡건, 아니면 집게 그립을 잡던, 아니면 뭐 요새는 뭐 암락을 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하던, 왼손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왼손이 항상 고정된 상태로,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면 방향성이 좋아진다는 거고, 오른손에서의 의미는 거리를 뜻합니다. 즉, 이제 만약에 오른손잡이가 이제 공을 왼쪽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물론 얘로도 거리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왼손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왼손으로만 스트로크 하게 되면 짧은 거리에서는 이렇게 맞힐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딱 한 발짝이 좀 넘어서니까 이게 한 1.5, 2m 정도 거리라고 보게 됐을 때는 왼손으로만 쳐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카메라 앵글을 다 담을 수 없지만 내가 한 10발자국 10m 넘는 퍼터를 해야 된다. 이 동작이 커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상체가 굉장히 경직되니까 내 손의 움직임이,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손의 움직임이 골반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때에는 오른손을 써도 됩니다. 단, 오른손을 쓰는 건 내가 일부러 쓰지 않고 직감적으로 그냥 움직여주면 오른손은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왼손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게 맞고, 오른손은 그의 반응을 해주는 거겠죠. 이렇게 오른손이. 그러면 내가 거리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2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제 움직임이, 스트로크가 골반이 한 요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여기서 했는데 이 위치가 내 범주를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오른손을 쓴다고 의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제 이 왼손 기준으로 가지만 이게 진짜 막 엄청 멀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좀 더 이렇게 쓰이는 것도 괜찮겠죠, 오른손이. 단 이제 너무 쓰려고 안 하고 직감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뭔 개소리야 그럴 수도 있는데,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누군가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서 계신 상태,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던지게 되면 제가 과연 이걸 얼마나 빼고 얼마나 힘으로 던진다고 생각할까요?
본능적으로 내가 상대를 타겟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던지겠다 하면은 이렇게 던져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던졌을 때 나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운동신경, 더불어서 이제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을 하는 부분, 눈과 손의 협음점입니다. 그 부분이 작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거리를 잘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너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오른손을 쓰는 건 맞지만 오른손을 너무 쓰려고 할 거 없이 내 왼손을 잘 고정을 시켜서 그리고 왼팔을 위주로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 확실히 짧은 펫의 확률이 높아지고 골반 넘어가면 어차피 쓰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왼손과 오른손의 관계라고 좀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퍼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샤프트보다 헤드가 더 뒤에 있잖아요. 모든 퍼터는 다 비슷할 거예요. 이 샤프트보다 항상 헤드는 더 뒤에 있습니다. 완전 일자로 된 퍼터는 존재하지만 사용하지 많이 않죠. 왜 그러냐면 이 헤드가 샤프트보다 뒤에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우리가 스트로크를 일자 직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 앵글도 90도가 아니라 꺾여 있는 라이 앵글이 존재하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설 수도 없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일자로 있어도 똑바로 갔다 똑바로 가서 공이 똑바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약간 앵글이 기울어졌으니까 이 아크의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안쪽 편안하게. 그럼 이 아크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퍼터 헤드가 백스트로크를 할 때 열린다는 부분이에요. 토가. 여기서 스트로크를 할 때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열린 거를 일자가 아니라 헤드가 더 뒤에 있으니까 스트로크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면서 얘가 어깨가 다시 닫히면 이게 뒤에 있어야지만 열린 상태에서 닫혔을 때 헤드가 여기서 닫혔을 때 늦게 닫혀요. 무슨 얘기냐? 늦게 닫혀야지만 이 반응에서 아이언도 드라이버도 다 손이 먼저 나가라고 하잖아요. 퍼팅도 손이 항상 먼저 나가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얘가 뒤에 있어야지만 공이 더 똑바로 굴을 수 있고 얘가 같이 일자로 있으면 같이 반응을 해서 공이 왼쪽으로 감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로 있으면 샤프트랑 헤드가 많이 닫혀서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제조사에서 이론적으로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퍼터를 만든 거니까 헤드보다 샤프트가 앞에 나가 있어서 헤드가 일찍 닫혀서 공을 왼쪽으로 미스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고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핑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앵서라는 퍼터가 혁신을 일으켜서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해서 우승까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진화된 게 이제 페이스 밸런스. 다치는 거 그 손으로 막 돌리고 이렇게 오른손이 막 쓰이면 다치니까 애초에 그냥 이렇게 딱 밸런스를 중간으로 딱 잡아주고 얘도 헤드는 뒤에 있지만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딱 이렇게 좀 더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간단하겠죠. 헤드보다 샤프트가 뒤에 있으면 그럼 내 손은 당연히 더 앞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손이 헤드보다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헤드가 뒤집어져서 맞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거리를 맞추기가 정타가 안 들어가니까 타핑 스트로크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샤프트가 헤드보다 앞서 나가 있으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손은 항상 더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왼손등이 펴지거나 정면에서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립 끝이 약간 배꼽 왼쪽으로 보이게끔 약간 손이 앞등이 더 밀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샤프트가 헤드보다 앞서 있으니까 그 자체를 유지해서 이렇게 스트로크 하는 게 좋아요. 즉 스트로크 그립을 어떻게 잡든 그거는 뭐 제가 다른 컨텐츠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근데 그립의 상태가 어떠든 손은 더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헤드가 늦게 닫히니까 내가 스트로크를 했을 때 딱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퍼팅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 공을 이렇게 때려요? 아니면 스트로크를 할 때 손을 앞으로 쭉 밀어요?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때리냐 미냐. 뭐 찬반론이 있겠죠. 어떤 놈은 때려, 어떤 놈은 밀어.
TV에 봐도 어떤 프로는 때리고 있고 어떤 프로는 되게 미는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퍼팅은 과학이지만 사실 그 과학보다 인간의 몸이 하는 부분이 더 커서 이거는 감각적인 겁니다. 잭 니클라우스가 항상 감으로 퍼팅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퍼팅을 때리는 스타일로 해야 되는 사람은 전체적인 스트로크의 템포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짧게 갖다 이렇게 탁탁 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스트로크 할 때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 사실 이게 짧게 갖다 탁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스트로크 자체가 되게 느릿느릿해서 백 스트로크는 큰데 이걸 때린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힘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템포, 퍼팅 스트로크나 스윙이도 템포가 빠르다. 그럼 약간은 왼손등을 멈추는 느낌으로 이렇게 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스트로크를 좀 더 크게 이렇게 템포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은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좋은데, 그것 또한 너무 이렇게 오른손을 쭉 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왼손등을 타겟 방향으로 쭉 민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할 때는 어드레스 자세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꺾이진 않았잖아요. 밀긴 밀었어요. 근데 동작은 똑같았다는 거죠. 때리는 거 미는 거 잘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 템포를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들어가면 되니까 뭐 일단은 저는 요 정도의 느낌으로, 사실 제 느낌은 약간 때리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여러분들이 제가 팡 때리는 것 같이 보이진 않을 텐데, 백스윙의 템포에 대한 이 다운스윙 때 임팩트 이후에 마찰 이후에 멈춰주는 이 동작이 나온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여기서 친다, 그러면 때리면 좀 스트로크 자체가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자체가 크죠, 스트로크가. 그럼 여긴 좀 더 미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은 때린다, 민다는 뭐 의미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템포로 스트로크를 이어가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 동안 헷갈리면 여러분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이제 영상을 좀 더 제작하면 되니까 퍼팅은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 전성민 프로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